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정식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생명과 영혼이 증발해버린 황폐한 언론 토양, 그것이 바로 현재 한국 언론의 모습이다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언론의 사명과 역할, 언론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용택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효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양성철 편집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사명과 역할, 이 공정보도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제주 지역 그 언론 총평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우리 교수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언론은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막강한 또 하나의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지역의 언론들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죠. 지역 언론들이 사회적인 어떤 약자의 편에 서질 못하고 권력과 자본의 편에 서서 제주의 현안 문제들을 이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 사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언론도 그러한 그 갈등을 심화하는데 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불만이시군요, 우리 교수님. 우리 홍영철 대표님. 네, 윤용택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언론이 지역 이슈라든지 지역 갈등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좀 사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좀 앞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다 보면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제2공항 이슈가 가장 큰 제주 도내의 이제 갈등이고 또 쟁점이 되는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다뤄주는 그런 언론의 역할 이런 게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뭐 도내 언론 중에서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한 언론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좀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루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이 사주의 그의 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는 언론들도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면도 같이 있었습니다. 좀 제대로 된 언론도 있었고 좀 문제점이 많은 그런 언론도 있었다. 우리 김경우 교수님. 제주도 기자협회가 조사한 결과를 좀 보면서 우리 언론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제주도 언론이 공정하냐라고 제주 언론인에게 스스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8%만 공정하다. 아니다가 31%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스스로가 우리 지역에서 언론의 기능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건데요. 의제 설정 기능, 공론회장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권력 감시의 기능인데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이 우리 국민이 부여를 했고요. 그런데 그 기능조차도 우리가 후하게 점수를 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성철 편집인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제가 조금 낯이 좀 부끄럽습니다. 이제 다른 분하고 달리 저 혼자만 현직 언론인이어서 그런 말씀을 듣는 게 과연 저희들 돌아볼 때 좀 안타까움도 있고 좀 죄송스러운 면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어린 시절 제가 수습기자 시절에 선배에게 제가 귀담아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우리 언론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좌우명처럼 해왔던 언론인의 이제 자세인데 현실 사회에서 특히 우리 제주 지역 사회에서 좀 거꾸로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언론 많이 부끄럽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우리 선거와 관련해서 언론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보도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올해가 총선이 있는 예. 해죠. 총선은 또 이제 다른 대선이나 예. 지방선거와는 또 다른 성격을 띱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역구에서 또 이 국민의 대표를 예. 뽑고 그들이 또 우리의 어떤 그 법을 제정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좁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지방선거 하는 것과 또 총선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좀 더 지난 4년의 어떤 그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우리 양성철 우리 편집위님, 그 선거 때마다 터지는 권한유착, 휘말리냐 가디하나 이렇게 해서 뭐 지난 제1이 그 2주년 연속 기획에서 직접 글도 쓰셨는데 총선이라든가 이런 선거 때 언론이 어떤 그 권한유착이라든가 어떤 불평등한 그 보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죠. 어떻습니까?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주제가 나오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뭐 아름아름 이제 공공연한 사실처럼 사실 제 제주사에서 많이 알려진 얘기들인데 선거 때만 보면 편의 전쟁이 벌어지죠. 이렇게 예. 어느 쪽 편 언론, 어느 쪽 편 언론 이렇게 편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편 가르기도 벌어지고 합니다. 근데 그걸 좀 유형을 좀 나눠 보면 모두를 그렇게 편으로 이렇게 낙인하고 매도하는 거 좀 곤란하고 어떤 언론은 어떤 미디어는 그 편의 전쟁을 예. 사실 즐기는 언론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언론은 그 편에 잘못하다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언론은 그런 편이란 굴레에 무시하고 예. 언론 본연의 임무를 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결국은 다시 나뉘게 됩니다. 결국은 A 후보의 승리에는 어느 미디어가 기여를 했다. 예. B 후보의 낙선에는 또 어느 미디어가 기여했다. 그런 굴레 속에 갇혀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 좀 안타깝게도 그 싸움에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실종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스스로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위축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물론 뭐 적극적으로 뭐 오해를 하든 말든 적극적으로 이제 악용하는 미디어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공정성이 상실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 또 하나는 기계적인 중립성의 틀에 갇혀버린 일이 벌어집니다. 네. 예컨대 신문 지면으로 놓고 본다면 A 후보의 발언을 이만큼 할애해줬으면 B 후보의 발언도 이만큼 할애해줘야 된다는 기계적 중립의 틀에 갇혀버리게 되는데 네. 사실은 어느 쪽의 말이 옳고 어느 쪽 말이 글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있거든요. 예. 옳고 그름의 영역이 사실은 이게 갑자기 A와 B의 기계적 중립의 틀에 갇혀버려서 결국은 균형 보도라는 미명하에 또 공정성이 상실되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진다. 예. 좀 안타까운 일들이다. 예. 그렇게 우리 봅니다. 교수님 이제 총선을 앞두고 네. 예, 언론이 어떤 사고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될 건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되었고요. 여론조사 결과들도 많이 네. 이제 속속 계속 보도가 될 텐데요. 우려했던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경마식 보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죠. 누가 1등 달리고 있고 누가 꼴등 달리고 있고 1등 한다고 해서 꼭 그 좋은 후보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꼴등이라고 해서 나쁜 후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프레임에 이미 갇혀버리면 꼴등 달리고 있는 혹은 하위권에 있는 후보들은 아예 기회가 박탈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 좀 우리가 숙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편가르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지 후보를 긍정적으로 보도해서 후보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보도, 또 반대로 상대 후보를 부정적으로 보도해서 평가하는 보도, 예. 또 하나는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 무보도 프레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후보를 보도하는 경향들 종종 우리 경험을 했던 바입니다. 사실은 제주도지사 선거하고 우리 국회의원 총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은 이런 점에서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더
격렬하게 이런 문제들이 노출되기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차라리 저는 그 미국 우리 법을 바꾸어서 미국에서는 대선 때 되면 신문들이 지지 후보를 선언합니다. 뉴욕타임에서는 힐러리, 또 보수 신문 이번에는 사실 거의 90% 이상의 아예 미국 공개적으로 언론들이 선언을 아예 해놓고? 공개적으로 선언해 버립니다. 선언을 하는 이유도 사설에다가 분명하게 밝힙니다. 왜 어때서 우리는 이 후보를 선언한다.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지지 선언했다고 해서 그 언론들이 나중에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 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사실은 선언하지는 않고는 있으나 정작 그 프레임 속의 기사나 보도 내용에는 이미 선언하는 것들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 안타까운 현상인 거죠. 예. 그 후보들의 어떤 그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선거에 당락에 영향까지도 미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홍영철 대표님. 예. 총선은 좀 대선과 다른 점이 특히 지금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하는 1인 2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이 투표다 이렇게 그 총선의 성격을 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물론도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언론이 어떤 이 정파성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을 중립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언론이 정말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 기계적 중립 요거를 유지하면서 사실은 이 선거에서 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는 그런 어떤 의미 없는 그런 선거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 김경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정말 떳떳하게 이 후보의 정책이라든지 인물 이런 것들이 우리 언론사가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이런 것보다 그 후보에 대한 그 후보의 정책이라든지 인물에 대한 좀 더 면밀하게 알리고 또 그것들을 이제 유권자로부터 선택받게 하는 그런 과정이 더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정당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어쨌든 비례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면 이게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그 선거 보도가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선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우리 제주의 지방지 최초는 1945년 10월 1일인가요, 교수님? 그 제주 민보. 제주 민보로 출발을 했는데요. 제주적 언론, 이제 언론의 자유, 좀 더 이제 부족한 문제, 뭐 이런 것들 조금 총론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언론 제주 생태계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상파 3사, 케이블, 그리고 6개 일간지, 인터넷 신문 다 포함하면 100여 개 언론이 됩니다. 100여 개 언론이 적지 않는 숫자이죠. 우리 도민 70만으로 보면 7천 명의 하나의 언론을 갖는 꼴입니다. 실제 이제 적극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지 않는 등록만 되어 있는 언론을 배제하고 난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언론사가 우리 도에 도민의 언론의 도민의 귀와 발, 입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많다고 나쁜 건 결코 아닌 것이죠. 단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론들이 많아도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정말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서 또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해주고 이렇게 바라는 게 사실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지금 상황 속에서는 우리 언론이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코 지금 SNS를 포함해서 1인 저널리즘, 1인 미디어 블로거니 SNS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독자를 확보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영향력이 유튜버 한 사람이 100만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메이저 언론, 주요 언론이 유료 부수를 통상 우리 100만이면 굉장히 큰 언론인데요. 그걸 넘어서는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대단히 경계를 하고 새롭게 좀 성찰을 하면서 개혁에 좀 박차를 가할 때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론적으로 우리 제주 언론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변화되고 나아져야 될 것인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이제 언론의 소비자들이라고 할까요? 대중들은 상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가지고 낡은 오래된 시간이 지난 어떤 그 소식보다는
바로 생생한 어떤 그 네. 소리를 듣고자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금은 단순한 그 언론의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 역할을 하고 또 나름 이제 그 평론가 역할까지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 지금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그 언론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트위터 또 내지는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점점 더 많은 어떤 그 언론들이 지금 그 쏟아져 나올 텐데 지금 이제 기성 우리 제주 지역의 언론들도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가지고 그 적응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도태되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우리 지역 균형 발전, 자치분권 시대의 지역 언론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우리 교수님 두 분께서도 말씀해 계셨지만 지금 종편 등 언론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1인 미디어 시대 이런 게 도약이 되면서 지방 언론들이 상당히 위기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양상철 편집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기에 빠진 거 맞죠. 예. 뭐 그건 지방 언론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 한국 언론 산업 전체가 지금 지각 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아까 김경호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미국의 사례도 좀 있는데 물론 이제 선거판하고도 좀 연관이 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폭스뉴스나 뭐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나 여러 선거판에서 이렇게 다 지지 후보를 천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미국의 사례에서 보면 이제 인터넷 언론의 새로운 지평들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언론이 이제 뭐 프로퍼블리카라는 그런 언론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런 뭐 뉴욕 타임스나 이렇게 저명한 저널리스트의 출신들이 나와서 새로 꾸린 인터넷 미디어인데 생태계 자체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축적을 하면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언론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제주도 안에서 이렇게 조금 숫자가 너무 많다. 또는 기존의 지역 신문은 정통 저널리즘이고 인터넷 미디어는 조금 사이비 저널리즘이고 또 1인 미디어쯤 가게 되면 이거는 뭐 이제 저널리즘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하다라는 이러한 식의 눈으로 보면 이제 답이 안 보이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제주도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차별화가 다 되어 있거든요. 종이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어디나 다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히 지방선거가 지나고 나면 도지사 선거 지나고 나면 제주도 내 미디어들의 이 위상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 언론은 사실 제 선거판에서 심판 기능이거든요. 근데 심판을 해야 되는데 선거판에서 선수를 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직접 선수를 뜁니다. 그러다가 어떤 선거가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의 이 언론이 정상적인 언론이 비판적인 언론이 공정한 언론이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렇게 성장하고는 구조가 아니고 선수로 뛰던 언론이 좀 편파적이었던 언론이 그리고 이 비정상인 언론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서게 됩니다. 갑자기 올라서고 예산 지원도 많아지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저희들 뭐냐면 비정상이 정상을 압도하는 미디어판, 몰상식의 상식을 밀어내는 미디어 시장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수의 언론사가 양산되는 구조죠. 답답할 노릇입니다. 예, 우리 홍영철 대표님은 우리 지역 언론사 난리 문제 지금 전체 한 97개 정도 등록돼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 언론이 활성화돼서 어떤 공익적 기능,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난립 문제를 보면서 어쨌든 난립 상태인데 활성화는 안 된다. 이게 서로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거든요. 많이 언론사가 많이 생기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언론들이 있다는 거로 저는 봅니다. 그 이후에는 어쨌든 제주도가 상당 부분 이런 언론사들에 대한 지원들로 유지하고 있는 언론 매체들도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만드는 그런 언론 매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언론들이 사실 제주라는 그 현실이 제주도나 이런 곳의 지원에 거의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n분의 1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언론사들이 이제 각각 이제 필요한 부분보다 훨씬 적은 그런 지원을 받는 예.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렵게 되는 예.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지역 언론에 대한 좀 평가를 통해서 예. 지원을 좀 차등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예.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그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들을 모아나가는 게 예, 필요하다 우리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우리 지역 언론을 활성화도 하고 또 난립돼 있는 언론을 조금 이렇게 좀 교통 정리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글쎄 이제 저는 예. 그 얘기보다도요. 예. 그 지역 언론이 진짜 필요한데 예. 정부나 이제 국가에서가 예, 예. 상당히 소홀히 하는 그런 면들이 예. 이제 없지 않습니다. 이제 사실 서울도 알고 보면 서울도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그 현재의 삶을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중앙 언론에만 의존하다 보면 예. 제주의 문제가 예. 사라져 버리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는 예. 이제 자연과 문화가 육지가 많이 다르죠. 예. 그리고 살아온 역사도 많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언론이 제주도의 어떤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다루는 데는 예.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그 현안 문제들이 또 쏟아져 예. 나올 거거든요. 제주도가 이제 특별자치도다 보니까 예, 예. 무슨 시범도라고 많이 이제 얘기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가지 않는 길을 처음으로 가보겠다는 것인데 예.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 그 의견 대립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역에서 심층 보도로 다뤄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방 분권, 지역 분권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이제 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 지역 언론에 대한 그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언론의 소유 김 교수님. 예. 구조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왜 언론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느냐.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유 구조라고 하는 부분인데 언론을 경영하는 소유주의 입장에서 언론의 중요성을 먼저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경영을 우선시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 언론 내부에 있는 종사자들은 결국 충돌을 가치의 혼란 내지는 충돌을 이제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위 우리가 편집권의 독립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왔던 것들인데요. 예. 우리 아까 제주도 기자협회 50%가 넘는 사람들이 내부의 그 요인으로부터 제약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사주가 얼마만큼 언론 보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입니다. 그럴 정도로 언론 사주의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철학과 기자의 소신이 부딪혀서 자꾸 거기서 튀어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언론들이 대부분 언론 경험을 하고 있던 분들이 나와서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좀 가볍게 출발하는 언론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영향을 사실 행사하기도 하고요. 해서 소유권의 문제, 실은 정말 우리 언론의 입장에서 혹은 소유주의 입장에서 이건 나의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절대 버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거든요. 이 언론은 공적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국민 모두가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언론을 사업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인 것이죠. 내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론을 그 사업의 방어막이로 사용하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 그 오래된 외침이거든요. 언론학자들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편집권의 독립을 얘기하고 그게 수십 년을 걸쳐서 되어 왔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제주에서 그런 문제가 여전히 오늘날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중앙 집권이 강한데요. 거기에 또 언론도 이제 이 중앙 쪽의 언론이 이제 상당히 이제 독과점이 좀 심화되고 지방 언론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신문 발전 기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지역 언론들을 어떤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실태와 어떤 부족한 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 양성철 편집인께서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신문 발전 기금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에서부터 검증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 수혜 대상자인 언론사들이 대부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좀 뭐 물론 뭐 그동안 제주도 내인 경우에도 뭐 기금 지원 받은 언론사도 있을 텐데 그분들을 뭐 폄훼할 뜻은 없고요. 다만 지역의 언론을 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서울에 계신 분들에게 좀 지역을 보는 시각을 좀 달리 하시라. 전 방금 김기용 교수님 말씀에 대단히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서울도 지방입니다. 한 예를 좀 들어드린다면 전 사실 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저희 언론사 이전엔 제가 뭐 중앙 언론사에서 이제 한 좀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부산에서 이제 그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어떤 유해들을 발견을 했어요. 봤더니 이제 임진왜란 시기에 그 진주 산성 거기에서 이제 그 패전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신 그 장교들이었는데 당시 이제 조선군 장교들이죠. 근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조선의 우리의 갑옷의 어떤 궤 이제 그림으로만 존재했었었는데 처음으로 조선의 이제 장군 장교들의 이제 갑옷 장비들이 그대로 이렇게 도출됐습니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없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그런 발굴이 이루어졌으면 아마 일면 탑 기사가 나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발굴된 이런 얘기는 지금 모릅니다. 예. 그 신문에 중앙 언론의 지방면에 자그맣게 나간 기사입니다. 이게 프랑스의 르몽드였다면 일면 탑 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언론인데 이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네 자이퉁이라는 독일의 이제 유력 언론사가 있는데 지역 언론사입니다. 그 지방신문사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클 수 있었던 비결에는 그게 정부만의 역할로 가름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역할은 간섭도 어떤 아까 말씀하신 교통 정리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기에 지원만 할 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보면 선진 언론을 만드는 비결은 좋은 지방 언론을 만드는 비결은 다시 좋은 유권자, 좋은 국민, 좋은 도민이 눈이 있을 때 갑자기 등장하지 않는다. 네, 우리 김기용 교수님, 그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 언론 활성화 관련된 그 공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잘 실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전임 정부 때 100억의 그 지역 기금? 신문 발전을 위한 기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적습니다. 예. 60억 좀 남짓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 취지를 좀 무색하게 하는 것 아니냐. 지방 언론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야 지역이 제대로 굴러갑니다. 우리 언론학자들은 언론을 인간의 신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추신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손, 발, 다리, 머리 모두가 다 언론이 사실은 감시하고 경계해주고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역 언론이 우리 지역의 이 얘기를 제대로 전달해줘야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정부가 특히 우리 촛불을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열망적으로 원했던 지역의 분권 이런 얘기들을 안고서 태동을 한 정부인데 정책으로는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지금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인 여건들이 녹록지 않다라고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를 두고서 내가 공약으로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워서 우리 유권자들의 표를 얻었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대통령이 한번 지금 정도에서는 지역 언론을 어떻게 가져가줘야 될지 고민해야 할 시점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좀 한번 공약을 점검하고 또 계획했던 것들 다시 한번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제주에 지금 2020년 언론사 예산이 약 10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적정한지 아니면 그런 예산 편성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 홍영철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100억 원이라는 게 직간접적인 모든 그 예산을 다 합치니까 그게 1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언론사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거에 지원하는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골고루 형평성 있게 나눠졌느냐 하는 거에 한 첫 번째 이제 문제 의식이고, 두 번째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그리고 예. 이 100억이라는 게 지역 언론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적정한 금액이냐, 예산이냐. 이 세 가지 문제 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첫 예. 번째는 글쎄 이게 골고루 나눠지고 있다, 형평성 있게 나눠지고 있다고 보지 않고요. 예. 아까 양승철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거 때 이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1등이 예. 되면은 더 많이 받고 뭐 그런 경향성을 또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100억 정도가 적정하냐, 저는 그 정도로는 지역의 언론들이 좀 사회적인 공기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예. 여전히 이제 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지역에서의 지방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지원 예. 이런 것들은 또 지방 정부와의 어떤 유착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어가지고 예. 어떤 그런 지방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중앙 차원에서 전체 이제 지역 언론들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예.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80억이라는 돈은 너무 진짜 미미한 돈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것들 활성화 기금들을 더 예. 키워가지고 지방 언론들을 예. 지원해야겠다 하는 예.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우리 언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 지원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될 건지. 그 예산의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예. 지역 언론이 이제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구독률이라든지 뭐 접속률이라든지 예. 또 자체 컨텐츠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있느냐, 또 얼마나 윤리적인 경영을 예.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또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또 좀 독립적인 어떤 기구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정한 어떤 그 뭐 n분의 1이 아니고 예. 제대로 된 평가에 의해서 진짜 우수 언론들을 적극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조금 현실 세계에 해당한 얘기에서 이제 조금 말을 좀 거들면요. 이제 그 100억이든 뭐 200억이든 뭐 1000억이든 뭐 골고루 나눠준다는 개념은 사실 온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정상 언론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좀 싶고요. 그다음에 좀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A라는 언론사가 도정 광고를 만약에 받게 되면 예컨대 한 100만 원 광고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10만 원이 사라지고 또 10%에 해당한 또 10만 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갑니다. 결국은 80만 원을 갖고 가는 셈이 되는 건데 그 A라는 언론사는. 근데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갖고 가는 그 10% 수수료가 연간 700억에 이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좀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좀 생각해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정부 광고 또는 지자체 광고를 집행을 할 때 10%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 정부의 훈령, 국무총리 훈령으로만 권고 사안에 불과한데 지금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 결국은 중간에 핸들러인 애들은 공룡처럼 배가 부르고 살찌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의 그 마이너 언론사들은 사실 공정성을 담보로 하면서 열심히 뛰어도 배고픈 처지에 놓여 있는 셈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제주도가 제주 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아까 그 100억을 집행한다고 놓고 보면 거기서 10%대 가면 10억입니다. 10억으로 충분히 이 제주 언론진흥재단의 경상경비 운영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재단이 지금 제주도 내 좀 정상적인 언론 그리고 좀 괜찮은 미디어라고 생각되는 언론사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좋다. 언론인 재교육도 여기에서 하면 또 좋다. 이러면 편파성 시비도 사라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지역 언론이 그 역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개선해야 이 신뢰성도 높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도 더 들어오고 어떤 광고 예산도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정연주 전 사장님이 생명과 영혼이 이제 증발해버린 이제 황폐한 이제 언론의 현실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했는데요.
어떤 팩트, 진실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이제 의혹 기사 이런 것들이 좀 남으면서 이제 어떤 언론에 대한 그 공정성 시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지금 제주 언론이 대체로 이제 네. 영세하다 보니까 예, 우선은 거기서 뛸 수 있는 어떤 기자라든지 직원의 숫자가 이제 부족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관에서 네. 또 내지는 뭐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놓는 어떤 보도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어떤 그런 네. 역할 이상의 것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체적인 어떤 그 컨텐츠들을 예. 하고 또 심층 취재를 또 해야 되고 하는 이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 악순환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중들로부터 이제 소외당하고 예. 또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향하기 위해서는 네. 그야말로 이제 그 좀 적극적인 어떤 지원책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네. 저는 그 하나 이제 그 참 이상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언론사의 어떤 그 기자를 비롯한 그 직원들이 안식년 제도를 두고 회사에서 절반 또 내지는 또 어떤 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한 뭐 절반에 가까운 그걸 네. 해서 좀 그들이 재충전하고 자신들이 어떤 일을 더욱더 심층적인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그 예.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교수님, 예. 중앙정부와 또 별개로 예. 우리 지역에서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디어 센터를 설립을 한다고 한다면 도에서 간섭이 줄어들 수 있고요. 아까 100억 정도 총 예산이 그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더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사에 조금 더 두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객관성이 담보된 그런 조직을 통해서 언론을 평가하고 거기에 인적 자원 필요하면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또 취재 보도 과정에서 필요한 것 해주고 양 편집위원 말씀하셨듯이 그 언론의 재유교육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론이 사실은 한 번 언론에 대한 그 초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초심들을 갖고 언론을 시작하지만 발을 딛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 부분 많이 그 무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교육의 필요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한 것들을 다 중앙정부와 별개로도 우리가 제주도에서 그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입법을 하고 할 수 있다. 지금 정도에서는 우리가 머리를 좀 맞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편집님께서도 뭐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그 기자들이 어떤 그 전문성, 어떤 분석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단위적으로는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말씀을 하신 거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현실의 세계 영역으로 오면 그 언론을 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좀 고충들이 좀 꽤 있습니다. 좀 솔직한 얘기를 하면 저는 거의 한 30년 전 언론인 한 30년 가까이 지금 언론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기자 생활 시작을 하던 시절에 그 선호도 직업 선호도에서 꽤 수익권에 해당합니다. 언론인 하겠다는 친구들, 뭐 기자 하겠다는 친구들. 지금 이렇게 조사해 보면 어디 순위표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가 있는 좀 답답함이 언론 이게 젊은 친구들이 언론사에 와서 정말 능력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와줘야 되겠고 소신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 소신 있는 친구, 능력 있는 친구들을 젊은 단계에서 좀 만나기가 참 어렵고 힘들다. 뭐 그런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안식년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제도는 잘해주고 싶죠. 돈만 있다면. 근데 알다시피 제주도 내 모든 언론사들이 경영 상태나 뭐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참 그런 면에서 좀 고충도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참 초반에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선거판의 유혹에 결국은 시달리지 않을 수도 또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회 전체적에서 좀 공감하시고 사실 좋은 언론을 만나는 방법은 사실 좋은 도민입니다. 좋은 도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언론을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괜찮은 언론을 가려내 주실 때 그때 건강한 생태가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언론이 어떻든 이제 그 기자들의
어떤 사명감에 의한 어떤 사실 보도, 공정 보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어떤 그 사장님이라든가 광고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자주지 되면서 경향성을 보여서 문제인데요. 어떤 언론 민주주의, 사내 언론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것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홍영철 대표님. 예. 어쨌든 그 사주가 개인적으로 어떤 편집권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윤리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게 네. 필요하지만요. 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사실 예. 지금 기자들이 여력이 부족한 것은 기자 수가 적기 때문이거든요. 언론 예. 뭐 이게 소규모 언론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분들을 취재하고 다뤄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루기에는 너무 기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원인도 있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같이 보듬고 나갈까 하는 예. 부분으로 좀 고민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 언론사들이 그런 지금 소규모 언론사들도 있는데 좀 전문성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의 모든 종합적인 언론 매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심층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뤄가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리 잡음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도 거기에 조금 예. 더 덧붙인다면은 그 우리가 이제 뭐 기존 그 제주 지역 언론들이 신문도 그렇고 이제 그 인터넷 그 온라인 신문도 그렇고 다 거의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 보도 자료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은 수의 인원을 가지고 보다 합리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그 홍영철 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전문성을 띄어야 되지 않을까. 예. 어느 언론사는 뭐 문화 쪽에 또 어느 언론사는 이제 정치 쪽에 어느 언론사는 이제 뭐 환경 쪽에 이렇게 좀 더 이제 전문성을 그 강구하다 보면은 예. 그래서 조금 이전보다는 좀 그 독자들 또 시청자들의 어떤 그 요구에 조금 더 충족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언론의 그 인권 침해. 우리 김경우 교수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문제점. 예. 언론이 우리 독자들 혹은 국민들의 네.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되게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이제 초상권 침해를 들 수 있는데요. 네. 범죄 피의 사실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아닌 그 이제 피의 사실만 받고 있을 뿐이지 범죄로 최종 그 범죄자로 이렇게 법원에 의해서 네. 판결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언론이 집중 조명을 하게 됩니다. 포토라인 설정해놓고 그렇게 지금 포토라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없어져야 할 그런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편의성 그리고 검찰에 있어서의 언론에 대한 그 대하기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서로의 이익이 맞아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 피의 사실을 받는다고 해서 곧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라고 하는 게 최종 그 사람의 혐의가 법원에 의해서 입증이 되어질 때까지는 판결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해야 되는데 여론몰이가 돼버리면 여론 재판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무혐의가 되고 무죄가 되고 해서 다 밝혀진다고 해도 이미 낙인 찍혀버립니다. 범죄자로. 회복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그 법무부에서도 형사사건 관련해서 사전 금지 그런 조항을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홍 대표님 뭐 인권 침해 관련해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지역 언론 실정 얘기하면서 그 모 기자가 제주시 공무원을 협박해가지고 공무원이 투신하는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그 협박 혐의가 무죄로 그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언론에 의한 피해 사례인데 인권 문제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언론에서 접하고 검찰이 발표를 언론이 이제 그에 따라서 쓰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로 기억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이 최근에 판결 이런 것까지 보지 못하고 말씀드린 점 이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예. 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새롭게 좀 고쳐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예,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좀 짤막하게 한 말씀씩 좀 해주시고요. 우리 언론윤리 강령 뭐 여러 가지 여기 중반에 그런 얘기도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서 우리 양상철 편집부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론윤리 강연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조금 언뜻 이해는 안 갑니다만 뭐 대충 제가 짐작한데 근데 오늘 앉아서 좋은 말씀 제가 좀 많이 들었고요. 사실 현직에서 좀 있는 게 제가 뭐 제주도 언론계 대표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제가 아니고요. 다만 저도 그 현직 언론인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 조금 저도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좀 시간이 좀 됐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어떻게 하면 좋은 언론, 전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좋은 언론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언론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언론사만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일은 좀 아닌 것 같다. 함께 노력을 하는 걸로 해서 예. 마무리 좀 해주시고 간략하게 한 말씀. 언론인 스스로 사실은 우리는 윤리적인 활동을 하겠다라고 전문직의 종사자들이 그렇게 선언을 한 게 이제 윤리 실천 요강, 윤리 강령들입니다. 그것만 잘 실천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언론 국민으로부터 100% 신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뢰 실천의 문제인 것이지 명시적으로만 선언해 놓고 있는 건 그건 아니다. 좀 한번 거기를 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영철 대표님. 네. 그 언론이 제대로 살려면은 토양도 중요하고요. 그 토양은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어쨌든 도민의 신뢰를 얻는 그런 부분, 도민의 의식 수준 이런 것들이 그 토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책도 필요하지만 우리 도민 스스로가 어떤 언론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필요하다. 우리 교수님. 네. 예, 우리 제주 사회에는 여전히 소외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독거 청소년, 독거 어르신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참 많은데 이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여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언론이 큰 힘을 가지고 이들의 목소리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지역 언론들이 도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언론 개혁을 통해서 참언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